여보,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유난히 볕이 좋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은퇴하고 시간이 남아도는 탓에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서재 정리를 시작했죠. 먼지 쌓인 책들을 하나하나 닦아내는데 저 구석 낡은 백과사전 틈바구니에 낯선 책 한 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젊을 적 즐겨 읽던 손때 묻은 낡은 소설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닳도록 읽은 걸 보니 참 아꼈던 책인가 봅니다. 이 사람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네. 피식 웃으며 먼지를 툭 털어내고 무심코 책장을 넘기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책갈피처럼 꽂혀있던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이 마루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봉투는 없었습니다. 그저 곱게 접힌 편지지 한 장, 그리고 그 위엔 피에게라는 단 두 글자만 적혀 있었죠. 피라니 누구지? 가슴이 살짝 싸늘해졌습니다. 남의 편지를 훔쳐보는 건 도리가 아니지만 저는 홀린 듯이 그 낡은 편지지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제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겠지요. 뭐라고? 다른 사람의 아내? 그럼 이 피라는 놈은 아내의 옛사랑이라도 된단 말인가? 떨리는 손으로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씨, 결국 저는 당신의 손을 놓습니다.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했지만 당신의 그 뜨거운 불꽃이 결국 저를 죄로 만들 것이라는 걸 압니다. 부디 저를 원망 마세요. 이건 제 선택입니다. 제가 결혼할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저를 불태우게 하진 못해도 평생 저를 춥지 않게 지켜줄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곁에서 나는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겠지요. 따뜻한 사람, 그게 나라고?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럼 나는 아내에게 사랑이 아니었단 말인가? 불같은 사랑을 하던 놈 대신 그저 안전한 차선책으로 선택받은 그런 남자였단 말인가? 40년이었습니다. 아이들 낳고 그 아이들 시집 장가보내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나는 이 여자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평생 나를 따뜻한 사람이라 부르며 속으로는 다른 놈을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거실로 뛰쳐나가 차를 마시고 있는 아내의 얼굴에 이 편지를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피가 누구야? 당신 40년 동안 날 속인 거야.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내가 모든 게 사실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그럼 나와 이 여자의 40년은,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 새근새근 잠든 아내의 얼굴이 그렇게 낯설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따라주는 차를 앞에 두고 저는 밤새 구겨진 그 편지를 찻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여보,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이거 어제 서재에서 나왔어. 피가 누구요?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찻상 위에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찻잔을 든 아내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1분 1초가 저에게는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편지 아직도 있었군요. 버린 줄 알았는데 그 책 속에 있었네. 누구냐고 물었소. 피가 내 첫사랑이었어요. 당신 만나기 1년 전에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죽도록 사랑했던 불같은 사람이었죠. 예술을 한다고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참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고 나도 알았어요. 이 사람과는 사랑은 할 수 있어도 살림을 꾸려갈 수는 없다는 걸요. 그래서 날 선택한 거요. 그 뜨거운 놈 대신 나라는 따뜻한 놈을. 제 원망 섞인 목소리에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당신을 만났어요. 참 믿음직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내 옆을 지켜주겠구나. 그래서 결혼식 전날 밤새 울면서 그 편지를 썼어요. 그 사람에게 당신을 완전히 잊겠다고 내 지난 사랑에 대한 마지막 인사로 그 편지를 썼어요. 그럼 그 편지를 결혼 전날 피라는 놈에게 보낸 거요?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음날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면서 나는 그 편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내 마음은 당신에게로 완전히 정해졌으니까요. 그 편지는 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내 지난 사랑에 대한 장례식이었던 셈이에요. 그 사람을, 내 청춘을 그 소설책에 끼워서 묻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40년을 잊고 살았네요. 여보, 미안해요. 아내는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구나. 보내지 않은 편지였구나. 나는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선택했다는 사실에 그토록 배신감을 느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어쩌면 펄펄 끓는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한 사람을 향한 굳건한 선택이고 그 선택을 평생 지켜내는 책임이 아닐까. 아내는 40년 전 불같은 사랑 대신 나와의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자신의 평생을 걸고 책임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식어버린 제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내의 찻잔도 함께 들었습니다. 차 다 식었네. 내가 다시 타다 줄게. 그리고 여보, 그 책 버리지 말고 놔둬요. 그 편지 40년 전 피라는 놈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40년 후에 나에게 도착한 진짜 세월이 띄운 편지였네.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아내의 20대 청춘과 그리고 그 청춘을 기꺼이 묻고 나에게 와준 아내의 그 위대한 선택을 진심으로 안아주고 싶어졌습니다.